문제와는 지금 개정안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선별노조 쪽에서 요구하는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쉽지 않은 문제고 이건 정말 저는 우리의 경우는 기업별 노조였다가 산별노조로 조직 노조를 갖다가 이게 계속 체계를 갖다가 전환하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별 차원의 교섭 체계 이게 그런 관행이 있고 그걸 넘어서야 되는 이 산별노조 입장. 근데 이걸 넘어서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산별 교섭 체계를 가져오기 쉽지 않아서 이런 요구를 이제 하는 거고 이걸 처음에는 이제 사용자 단체 만들어라. 너네들 뭐 통일 교섭 나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사용자가 그건 사용자가 할 권한이지 그걸 마음대로 노조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법으로 접근해서 법률로 이걸 아예 강제를 시켜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잘못 접근하면은 헌법에 뭐 결사의 자유 사용자의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실제로 이제 이게 보장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지금 요번 개정안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 이 노조법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이 법률을 처음 만든 것이 1953년입니다. 1953년 3월에 만들었어요. 3월 8일. 이때 그 노조법을 처음 이날은 그러니까 노동조합법이 있었고 노동쟁의조정법이라는 이 법률들을 만들었는데 두 개 법률. 지금 현재 97년에 양자를 통합해서 하나로 이제 하나의 법률 노조법으로 만들었지만은 그때 당시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는 한국 전쟁 시기였었죠. 한국 전쟁 시기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부산에 노동자들이 막 파업하고 막 이런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걸 갖다가 뭔가 이게 규제를 하고 뭔가 제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웠죠. 법률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노조법을 통해서 이게 제대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불인한테 이리저리 해가지고 전시 상태에서 이 노조법을 만드는 거죠.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이 법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전에 논문도 쓰고 쭉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노조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중에서 지금 현행법까지 포함해서 가장 노동기본권을 덜 제한하고 덜 금지하고 제한하고 규제하는 그 법률이 1953년 법이에요. 이 법이. 그때 당시 노동조합의 어떤 쟁의행위나 이걸 갖다 규제한 이 금지하고 제한하고 그래서 처벌하는 이 조항 자체가 처벌 조항이 있는 게 불과 4개, 5개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사용자를 처벌하는 거 빼고 하면은 노동조합을 뭔가 노동조합 처벌한다는 것도 우리처럼 찬반 투표 안 했다고 그걸 갖다가 이게 처벌하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찬반 투표를 안 했는데 노동조합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파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처벌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 수위는 또 최고가 6개월입니다. 그때 당시 법은 지금은 5년 이하죠. 최고 3년 이하, 5년 이하, 뭐 2년 이하, 1년 이하, 6개월 수두룩합니다. 이게 전체 행위 유형을 따지면 몇십 개 유형이 지금 노조법에 다 이걸 금지시켜 놨다는 거죠. 저는 단언하는데 1953년에 노조법을 제정하고 나서 노동쟁의조정법을 제정하고 나서 단 한 차례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된 적이 없어요. 개정될 때마다 계속해서 뭔가 추가돼서 금지하고 제한하고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상하죠? 우리가 노동자 대투쟁 뭐 해가지고 1987년 막 하고 민주화 항쟁 해가지고 그때 노조법 개정했는데 그때 해가지고 뭐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조법을 만드는 것 같죠? 한번 비교해보세요. 전두환 정권 그때 당시 어떤 법률과 그래서 민주화운동 하고 나서 그 입법됐다는 그 개정됐다는 그 노조법, 노동쟁의조정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종합법률검사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바로 그 연역별 법령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자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노조법을 뭐 개정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주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건 전임자,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뭐 단협 폐지 이걸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렇게 접근해서 안 된다 이렇게 예전부터 주장을 해왔어요. 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이
문제가 된다는, 현재 문제가 돼가지고 뭐 논란이 되니까 필수공익 사업장, 무슨 뭐 이런 공무원 왜 이렇게 접근을 하냐,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해왔습니다. 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률 자체는 그냥 법률이 다 제한하는 겁니다. 다. 자, 공무원이라고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공무원은 아예 애시당초 공무원법에 의해서 제한을 해버렸죠. 정치활동 무슨 집단행동 제한했으니까 노조법에서 근로자 거기에서 뭘 허용해주면 그만 좀 열리겠죠. 일반 근로자는 그건 제한 안 해놨죠. 그런 상태에서 노조법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뭘 한다고 하는 건 일반 근로자는 제한을 하는 거죠. 규제하고. 자, 그런데도 기껏 주장한다는 게 공무원, 필수공익 사업장, 병원 근로자들 무슨 비정규직 근로자 어떻게 포함시켜가지고 이거 개정하라. 왜 이런 요구를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노조법 자체를 폐기를 해야 되는 거가 맞습니다, 사실은. 자, 현재 노조법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제가 노조법을 갖다가 하면 노조법은 왜 이걸 남겨둬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아예 폐지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왜 헌법이 있는데 왜 노조법이냐? 헌법대로만 하면 되지. 자, 헌법에 의해서 뭔가 국가가 뭔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률을 만들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노동기본권을 방해하고 이걸 갖다가 뭔가 이게 방해하는 자, 사용자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처벌한다, 범죄 행위를 처벌하고 금지하고 이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노조가 파업하고 그래서 노동자가 파업했을 때 손해배상 가압류하고 무슨 여기다가 무슨 이게 이 처벌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무슨 바꿀 필요도 있겠죠. 자, 그 조항만 있으면 되죠. 나머지는 있을 필요 없어요. 뭐가 이랬을 때 무슨 어떤 사람만 노조 만들 수 있고, 자, 노조 만들 수 있다 없다 하는 걸 그럼 법원에 헌법 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뭘 그거 가지고 노조 있네 없네. 자,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자, 독일에서 우리가 독일 헌법 기본법이 어떻게 잘 안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독일의 기본법의 구조에 있죠.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무슨 노동기본법 보장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떠드는데 거기 냉정하게 따지면 그야말로 경제 주체들, 노동자, 사용자들한테 그냥 결사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해 준 거예요. 자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단체 만들어서 협상할 수 있다. 이게 노동기본권의 어떤 그런 보장된 내용이죠. 그냥 노동기본권이 아니라 그 헌법의 기본법이라고 해서. 그런 나라조차도 우리처럼 이런 노동쟁의조정법 이런 거 없어요. 노조법 없습니다. 그냥 법이 없습니다. 그냥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그냥 그 해석을 통해서 보장해준다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헌법 33조에서는 법률을 일부 없죠. 이러할 경우에 이걸 갖다가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 안 해놨죠. 그럼 일반적 법률률도 37조밖에 없는데 공공복리, 질서 유지, 국가 안보, 자, 그거를 위해서만 제한해야죠. 자, 노조법이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아니죠. 공공복리? 사용자하고 개별적으로 민간 사용자하고 뭔가 교섭을 해서 더 이게 근로적으로 확고하게 싸우는데 거기에 공공복리가 들어올 리가 없죠. 질서 유지? 노동자가 폭력을 사용하고 무슨 쇠파이프 들고 때려부시러 가면은 그거는 금지할 수 있죠. 어차피 그거는 형법 가지고 금지 가능하죠. 공처법이든 노조법에다 줄 필요도 없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국가안보? 노동자들이 파업하는데 국가안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동차 생산한다 국가안보하고 그거 있겠죠. 전쟁 중에 이걸 갖다가 전장 물자를 조달해 줘야 되는데 방산 업체에서 그걸 안 할 경우 그건 전쟁 중일 때이지. 일반 평시에 그거 물자 조달을 하루 이틀 늦는다고 해서 파업해서 그게 국가안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이렇다고 하는 거죠. 헌법대로 하시라. 헌법대로 해도 별 대단한 것도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동기본권이라는 게 뭐 대단하냐. 그냥 너네들 사용자하고 해서 가불관계를 해서 뭔가 요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힘 겨뤄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거 보장해주겠다. 그게 너네들 자유다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노동운동이 정말 지금 200년 됐지만 앞으로 400년 돼가지고 정말 그 400년 이후에 노동기본권 뭔가 노동자들의 어떤 그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되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헌법에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노동기본권을 이 주장을 이걸 했을 때 그 행사에 대해서 노동자한테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못을 박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불이익이 뭐냐? 파업했는데 왜 무노동 무임금이냐? 정당한 파업을 하면 법을 지키는 정당한 파업을 하면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임금 지급한다. 사용자한테 그런 의무가 있다. 이게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되는, 제가 볼 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너 파업하면 네가 일 안 했으니까 끝이다. 무노동 무임금이다. 이 상태죠. 너 싸워라. 그거 그냥 이제는 예전에는 다 잡아드리고 그래서 너 손배방이 물리고 무조건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키면은 그거는 면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지금 현재죠. 자, 앞으로는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이미 너무 지금 현재는 다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닫혀 있는 것조차도 이게 어떻게 헌법을 주장하면서 몰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